인간은 왜 이렇게 복잡한가? 사주명리학으로 읽는 인간의 본질. 알렉시스 카렐의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모른다. 짧은 문장이지만 묘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철학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심리학과 의학까지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묻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마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왜 인간관계는 이렇게 어려울까? 사주명리학도 사실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명리학도 인간은 왜 이렇게 복잡한가를 고민했다. 사람들은 흔히 사주를 미래 예측, 기륭 판단, 운세 보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옛 명리학자들이 정말 궁금했던 것은 훨씬 깊었습니다. 왜 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가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실패해도 금방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상처에도 오래 무너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에너지를 얻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야 편안합니다. 명리학은 이것을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인간 안의 기운 구조 차이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다. 과학은 단순한 법칙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중력 때문에 떨어지고 물은 일정 온도에서 끓고 행성은 계산된 궤도로 움직입니다. 이를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제 한 말을 오늘 바꾸고 사랑하면서 상처를 주고 행복해지고 싶으면서도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왜 그럴까요? 명리학에서는 인간 안에 서로 다른 기운들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화는 뜨거움과 열정을 만들고 수는 감수성과 두려움을 만들며 금은 원칙과 통제를, 목은 성장과 추진력을, 토는 안정과 균형을 상징합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한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를까? 흥미로운 점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기 패턴은 잘 못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늘 비슷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같은 감정 폭발을 반복하고 비슷한 선택을 계속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것을 기운의 습관, 에너지의 반복 패턴, 십성구조의 반복작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비겁이 강하면 경쟁과 충돌이 반복되기 쉽고 관성이 강하면 압박과 책임감 속에 살기 쉬우며 인성이 지나치면 생각 속에 갇히기 쉽습니다. 즉, 인간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안에 익숙한 흐름대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보고 인간 전체를 안다고 착각한다. 주지하듯이 각 학문은 인간의 한 부분만을 주로 봅니다. 의학은 몸을 보고 심리학은 마음을 보고 사회학은 사회를 봅니다. 마치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나서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반면 명리학은 인간을 몸, 감정, 관계, 사회, 시간의 흐름, 타고난 기질, 환경 변화까지 함께 보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성격이라도 어떤 시기에는 공격적으로 변하고 어떤 시기에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존재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주명리학의 핵심은 균형.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균형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뜨거워도 문제이고 너무 차가워도 문제이며 너무 강해도 너무 약해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지나치면 조급하고 감정 폭발이 심해질 수 있으며 금이 지나치면 지나친 통제와 냉정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은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를 단순히 나누기보다 어떤 기운이 지나친지 부족한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작은 우주다. 결국 옛 명리학자들은 인간을 아주 복잡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인간 안에는 자연의 흐름도 있고 감정도 있고 욕망도 있고 이성도 있고
성장과 쇠퇴의 리듬도 함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명리학은 단순히 미래를 맞히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 이해의 학문, 인간의 패턴을 읽는 학문, 삶의 균형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결국 가장 오래된 질문은 같다. 철학도 심리학도 의학도 사주명리학도 결국 같은 질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그리고 아마 지금도 우리는 완벽한 답을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이해하려는 그 오래된 노력 자체가 어쩌면 인간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